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은 황건적의 난을 일으켜 백성을 구하고자 했다던 장각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백성을 위해 봉기한 의롭고 신비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혹자는 그저 삶이 힘든 이들을 불러 모아 자기 배를 불린 사이비 교주라고도 하고 있죠. 과연 역사 속 장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태평도의 교주 장각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장각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더 나은 세상, 고통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장각은 거록군 출신의 평범한 백성으로 태평교단의 가입 경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우길의 태평도의 포교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접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장각은 입도 후 곧 포교에 나섰지만 이는 가시밭과 같은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각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장각이 사는 시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장각은 본인은 굶을지언정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 역시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항상 따스한 눈길을 보내주었죠. 시간이 흘러 점차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장각은 남은 물질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고 아픈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태평교단은 무섭게 성장하여 날마다 수천 명씩 교도가 늘어나게 되죠.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주와 군 단위로 대방과 소방을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전국에 방이 36개나 있었고 신도 역시 수십만에 달했는데 장각이 태평도의 이름으로 포교를 한 지 불과 십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각의 교세가 너무 커지자 조정과 지방의 관리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양사는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장각의 태평도를 해산할 것을 주청했고 사도부 관리인 유도 역시 장각을 비난하며 그의 무리를 처벌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교단 내에서는 봉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권력과 재물에 눈먼 기회주의자들이 조직 내에 너무 많았다는 점이죠. 그들은 민중의 고통을 핑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고 결국 장각으로서도 조정에 반기를 드는 일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각을 따르는 태평교도들은 전국적으로 8개 주에서 일제히 봉기하게 되었고 이들은 누런 두건을 표식으로 삼았기에 황건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어쩌면 장각은 처음부터 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창립하려 했던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민중혁명인 황건적의 난은 불과 1년도 못돼 진압되었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났죠.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조나 원소 등 군벌 세력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각은 세상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장각의 초심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무려 100년 동안이나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스스로의 허영심과 욕망에 져버린 탓일지도 모릅니다.
여담으로 황건적에 나는 장각을 따르던 태평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태평도가 장각이 창안한 신흥 종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평도는 장각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원래 우길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길은 후한 순제 시절의 사람으로서 태평청령서 수백 권을 저술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태평도라 일컬은 것도 이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죠. 우길은 신선술과 방술을 기반으로 태평도를 만들었습니다. 우길의 태평도에서 영향을 받아 장각의 태평교와 장릉의 오두미교가 갈라져 나왔죠. 장각의 태평도는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절멸되었으나 장릉의 오두미교는 그의 손자 장로에게로 이어져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후일 사상적 체계화를 위해 황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도교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신선술과 방술의 원료가 되는 선도는 원래 동이의 사상 체계였습니다. 선도와 방술은 산동성 지방에서 크게 유행했고 태평도의 창시자인 우길도 산동성 등을 주무대로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지방들을 포괄하는 발해가 동이문화권이었고 바로 선도의 발생지였죠. 따라서 신라화랑도의 국선도와 도교의 원료인 선도의 뿌리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교는 그 후 여러 교리와 사상을 흡수하여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말이죠. 이번에는 삼국지 연의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산에서 약초를 캐던 장각이 우연히 남한 오선을 만나 태평요술이라는 책을 얻어 득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즉 재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남한 오선이나 태평요술은 기록되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장각은 우길의 태평도 무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므로 그가 읽은 책도 우길의 태평청령서를 요약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장각은 아마도 INFP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INFP는 잔다르크형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인물들의 유형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장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습과 비슷했나요? 어쩌면 장각과 황건적은 진심으로 백성의 구제와 평안을 위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도적대임을 부정할 수는 없죠. 유독 우리나라에서 황건적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영웅 호걸들이 등장한다는 의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어지럽힌 도적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삼국지 속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